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 3명이 45m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빼앗아간 한노총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내놓으라며 이처럼 기습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건데요. 양대 노총의 갈등 속에 지금 공사 진행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윤아 기자가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드립니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45m 아찔한 높이의 타워 크레인에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 3대에 각각 1명씩 모두 3명이 새벽부터 고공 농성에 들어간 겁니다. 크레인 아래에선 동료 조합원 100여 명이 동조 농성 중입니다. 2달여 전부터 이곳에서 일해온 이들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시공사를 협박하면서 동료 직원 60명이 쫓겨났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 현장에서 쫓겨난 우리 조합원들이 다시 100% 복귀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바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두 번 다시 이런 불법 태업, 건설사 압박 이런 악습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두 번째거든요.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고용은 시공사와의 정당한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중간에 낀 시공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에서는 우리가 다 해야겠다. 아니 여기는 안 된다. 우리도 달라. 그래서 중간에 트러블도 좀 있고 사실은 너무 갈등인데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 노조원 3명이 크레인 운전석 내부에 들어가 농성을 이어가자 공사 관계자와 경찰은 이들이 크레인에서 내려오도록 계속 설득 작업을 벌였습니다.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한국노총과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민주노총, 양대 노총의 갈등 속에 공사 현장은 일단 멈춤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네, 오늘 오후 5시쯤 부산 진구 전포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높이 30m, 무게 50톤의 대형 유압식 크레인이 갑자기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인근 현장에는 작업자들이 아무도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빗물 등으로 집안이 약해졌거나 크레인이 적재 중량물 무게를 견디지 못해 넘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도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현장 조사를 벌여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해운대, 수영, 동래, 부산의 이 3개 지역이 지난달 6일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지 이제 한 달여 지났습니다. 자, 그동안 부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해제 초기 이 지역, 일명 이 해수동 일부 지역에 나타났던 이상 과열 현상은 최근엔 수그러들었지만 지역별 집값 양극화는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초기 수요는 몰리는데 매물은 실종되고 집값 상승 기대에 계약 파기가 잇따랐던 이상 과열 현상은 지금은 잠잠해졌다는 게 현장의 분석입니다. 시작해가지고는 좀 활발했죠. 활발했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는 이제 실천자들만 찾는 것 같던데요. 지금은 조용한 것 같는데요. 원정도 다 빠져나간 것 같고. 하지만 부산의 집값은 해수동을 중심으로 오름세입니다. 11월 부산 아파트 매매가는 전달보다 0.44% 올랐습니다. 2017년 3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인 겁니다. 수영구와 해운대 등 조정 대상 해제 지역이 집값 상승을 주도했고 기장 동구는 보합세, 중구는 집값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11월 부산 전체 가구당 평균 가격은 지난해 1월 수준으로 회복된 정도입니다. 집값이 전반적인 진정,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집값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겁니다. 회복이 돼서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과 그렇지 않고 침체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들이 극심하게 갈리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더 가속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내년에 2만 5천여 세대 신규 입주 물량이 부산 지역에 쏟아져 나올 경우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고민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전세 시장은 계속적인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고요. 이에 따라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수요들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최근의 집값 상승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 한 달, 과열 양상에서 벗어난 부산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 포스터를 기억하십니까?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릅시다. 1970년대 정부의 산하 제한 정책 공익 광고입니다. 이때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문제였던 시절이죠. 부산도 인구가 계속 증가해서 1995년 389만 명으로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42만 명으로 이젠 오히려 인구 감소가 걱정입니다. 올 3분기 부산 지역 출산율은 0.78명,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구 감소의 더 큰 원인은 20, 30대 청년 인구의 부산 이탈입니다. 23년간 무려 55만 명이 부산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청년이 줄어드니 태어나는 아이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접어드는 겁니다. 부산 청년 유출 기획 보도, 오늘부터 사흘간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성빈, 조재형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연산동에 직장을 둔 37살 이승엽 씨는 늘 1시간 일찍 출근을 서두릅니다. 2년 전 쌍둥이가 태어난 이후 고향 부산에서 경남 양산으로 보금자리를 옮긴 탓입니다. 식구가 늘어 좀 더 넓은 집을 찾다가 집값이 싼 양산을 택했습니다. 저희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육아 문제로 이제 3대가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집을 구하다 보니까 부산은 아무래도 집값이 조금 부담됐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부산과 경남 양산의 정확한 경계 지점입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양산으로 18,300명 정도가 떠났고 이렇게 반대로는 1,100명가량이 이동했습니다. 부산에서 양산으로 8,000명 이상이 순유출된 건데요. 부산 순유출 인구의 최대 행선지는 서울도 아닌 인근 기초단체인 양산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부산 지역의 출생과 사망에 따른 자연 감소는 3,200여 명. 그런데 부산을 떠난 순유출 인구만 2만 6천여 명으로 자연 감소분의 8배가 넘고 이 중 절반 이상이 20, 30대 청년층입니다. 부산을 떠나는 37.5%가 직장 때문에 가족과 주택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18년 부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인구 중에서 경남이 40.1%, 수도권이 29.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에서 대학을 나와 취업한 58.6%만이 부산에서 첫 직장을 갖고 나머지는 부산을 떠나 경남과 서울 등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유치를 통해서 청년층 인구의 순유출을 막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부산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산 청년들의 82.4%가 부산을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서 일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일자리와 내 집 마련 등의 이유로 많은 청년들이 부산에서 떠밀려 나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산은 특히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서 청년 인구의 감소가 더 두드러져서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요. 그 실태를 조재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결혼한 30살 김윤정 씨는 남편 따라 양산으로 간 경우입니다. 남편의 직장이 양산에 있다 보니 부산을 떠나 또 한 명의 부산 청년이 줄어든 셈입니다. 원래는 저희 범일동 쪽에 살고 있었고 신랑도 본가가 사상 쪽인데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부산에서 20, 30대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6.1%. 수도권은 물론 다른 광역시보다도 턱없이 낮고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결혼하고 출산 가능한 청년층이 적다 보니 실제 부산의 조혼인율과 조출생률 모두 전국 대도시 중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이제 이 청년 인구를 계속 부산에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방안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2047년 부산 인구는 268만 명. 전국에서 가장 급격히 인구가 줄어들어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1%나 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층이 이탈하고 이어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도시 활력이 떨어져 다시 청년층 이탈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청년 인구들이 빠져나가면 그거는 이 도시의 활력 성장 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활력성이 좀 떨어지는, 그러면 도시가 쇠퇴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부산시는 최근 청년층 유입을 위한 정책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이는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늦었다는 평가입니다. 부산은 지금 청년층 이탈에 따른 우려가 사회 재앙이 될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부산교육청은 오늘 21일 부산진구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부산 지역 고교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0학년도 대학 입학을 위한 1:1 대면 진학 상담을 실시합니다. 이 상담은 모교 방문을 통한 진학 상담이 어렵고 대입에 관련된 정보 획득이 어려운 고교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들에게 정시 모집 지원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상담은 대학교육협의회 대익 3당 교사단과 모바일 진학 상담밴드 부산 진학 길마중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 진학지원단 전문위원 교사들이 맡게 됩니다. 경남 양산시가 웅상 지역 도시철도 건설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산 신정선과 정관선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최근 웅상 광역도시철도 연구 용역을 영산대에 의뢰한 결과 웅상과 울산 무거동, 부산 노포동을 연결하는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평가 지수가 전부 1 이하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웅상 용당을 종점으로 하고 부산시가 추진 중인 신정선과 정관선을 트램 방식으로 연결해 사업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오늘 강서구 대저동 신청사 이전 부지에서 김종석 기상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신청사는 오늘 2021년 2월 완공을 목표로 강서구 대저동 국유지에 지상 4층, 연면적 3,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집니다. 행정업무 공간 외에 기상 관측 장소도 신설돼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방제 기상 업무와 기상 기후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